네, 북한이 잘하는 게 기습입니다. 김정은이 1월 1일 참 온건한 어조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거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과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기습적으로 원폭보다 파괴력이 100배 이상 강하다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옥현 초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 시점에 김정은이 내일 생일이기 때문에 했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의도로 핵실험을 한 걸까요? 이제 가장 큰 거는 김정은 체제의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데, 네. 이 핵무기만큼 중요한 어떤 정책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헌법에까지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다. 네. 안정적으로 핵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그동안에 그 체제를 다지는데 이제는 성공했다, 안전하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 수소탄이다, 뭐 그렇지 않다, 양성자탄이다, 원자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위력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네. 수소폭탄을 현재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네.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포기하지 않고 갖춰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2, 3년 내에는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제조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네. 네, 이렇게 보고요.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 국가로 가는 길이 네.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북한이 핵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외교적 수사로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가 됐든 어떤 일반 국제사회가 됐든 네. 어떤 핵 보유 국가는 이미 공인된 NPT 체제에서 공인된 유엔 안보리 5개국밖에 없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이런 핵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확산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NPT 조약의 NPT 체제의 일원으로서 네. 이런 비확산 체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언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사실상의 어떤 조치에 있어서는 네. 북한이 실제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인정을 하고 실질적인 북핵 억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으로 일본의 야욕을 꺾고 전쟁을 멈추게 했는데 이것이 수소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원자탄은 괜찮다, 이런 사고가 있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요,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 불감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의 장병들이 직접 다쳤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강력한 대북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 응징이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적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도 놀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일반 원자탄, 플루토늄탄이든 고농축 우라늄탄이 됐든 네. 아니면 수소탄이 됐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네. 이런 네. 핵무기가 바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소폭탄이 설령 실패했다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그런 북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핵 억지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김정은이와 같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올 수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그런 만반의 어떤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가진 사람하고 맨손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감증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동안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 것은 안 된 것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쪽에도 하루 전에라도 그동안은 알려줬는데 아무 말 없이 하고 딱 터뜨려 버렸잖아요. 네, 이제 이번 북한의 이제 핵실험을 두고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점은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국제사회와 이 공조 체제를 통해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재에 국한해 왔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그런 어떤 대북 경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북한의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벗어나서 외교적 군사적인 제재 옵션까지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극 강구하지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육자회담 당사국의 어떤 그 대북 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재서부터 바로 발동시켜야 된다. 예컨대 이제 8.25 합의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5 합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가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사실상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선언을 이미 무효화시킨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장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반입시키는 조치를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핵 전쟁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핵 공격을 했을 때 더 큰 핵의 보복 공격을 받는다는 이런 공포심 때문에 핵 전쟁이 아니라는데 이제 한반도에서는 핵 문제가 철저하게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불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무효화되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5.24 제재 조치도 이제 더 강력하게 보완해서 철저하게 남북 양자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조치도 유엔 차원에서의 다자 제재보다 더 시급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북한이 상응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지 말로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말로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행들 북한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측의 제재가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중국이 제재가 먹히지도 않고 있고요. 중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대결 국면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말하자면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재작년도에 시진핑이가 들어서자마자 오바마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지금까지와 달리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G2 국가의 위상에 맞게 핵 문제를 다루겠다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중국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의 지위가 아니라 이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파워 국가로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G2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북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한중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그러한 주문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큰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란봉 악단도 보냈다가 그냥 공연 안 하고 딱 돌려오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 김정은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다면 식량을 끊는다든가 또 중국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끊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병행될 때 효과가 있을 게 아닌가요?
가장 눈에 보이는 이제 조치 중에 하나가 또 손쉬운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 금수하고 그다음에 식량 지원 중단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가 없는데 달러의 가장 중요한 또 이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지하 자원을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여가는 거예요. 네네. 이래서 북한의 지하 자원을 중국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압박수단은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관계, 군사적인 동맹관계, 즉 네. 한반도의 유사시에 중국이 즉각 지원한다는 네. 이런 군사 동맹관계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김정은이 도박을 한번 해본 게 아닌가. 중국 어쨌든 순망치안이라고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희의 입술이야. 우리를 버리지는 못할 거야 하면서 도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할까요? 중국이 취하지 않겠죠. 네. 중국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중국은 단순한 과거와 같은 대동의 일원인 중국이 아니고 네. 세계에서 정치, 경제, 군사, 금융 모든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중국 몽을 실현하겠다는 국가로 지금 네.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쉽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것이 과제고 네. 그러한 중국의 강력한 압박 동참이 없이는 네. 북한이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핵 도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핵 실험에 관해서 사전에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정은이가 네. 언제든지 지금 오래전부터 북한은 항상 핵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언제 이런 공갈 협박이 현재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와 불안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 위주의 대북 핵 억지 체제만 갖고 있는다면 네. 그런 위험이 항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핵 억지 정책을 강구하는 첫 네. 단추는 바로 북중 관계에서였던 군사 동맹 관계의 파기도 물론 있지만 그런 우리 네. 굉장히 어려운 마지막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예.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네. 핵 우산 정책에서 북한이 어떤 핵 버튼을 눌렀을 때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있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 장난을 막는 어떤 막강한 예. 그런 억지 수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에서는 설마 북한이 동족인 우리한테 그런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그것은 미국하고의 협상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지금까지도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협상론의 대상으로 북한 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협상론은 이미 물 건너서 갔다고 하는 것은 육자회담이 2008년도에 중단되기 네. 시작한 이후 지금 네. 이제 9년째 중단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는 중동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미군의 어떤 핵 억지 정책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공격에 의해서 전부 파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권이 붕괴된 것을 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절대 이제는 북한을 핵 협상용으로 핵을 갖고 있지 않고 체제 보위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협상적인 측면에서 핵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고 바로 핵에는 핵으로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핵은 공포의 무기거든요. 네.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국제정책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있어야만이 북한 핵이 협상용으로 다시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 북한이 핵 장난을 안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전술 핵무기를 가져와야지 과거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어 수준의 무기체인 사드를 우리가 도입하느냐 마느냐도 네.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어 가지고서는 북한의 핵 장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네. 핵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더 큰 핵 보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 한반도 땅에 이거를 김정은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네. 굉장한 핵 불균형이 한반도의 안보 진영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핵 해결의 주인의식 강고한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예. 대북 학성기 방송 즉시 다시 해야 된다.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전술 핵을 그냥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전옥현 초빙 교수였습니다. 7시 46분 30초입니다.